2020년 4월 13일 주간시장 전망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한 주 쉬었는데 그냥 쉬고 싶어서 쉬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와중에도 왜 안 하냐고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책임감을 느끼고 초심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 주 쉬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약간 주간시장 전망 외전? 그런 거를 해서 번외편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짤막하게 추가 영상을 올릴 거니까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막상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 한번 해볼까? 시장 분석부터? 네. 지난주 좀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모습을 좀 보여줬던 주간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 이제 유동성 공급이나 이제 대출 프로그램 이런 게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 그리고 이제 뭐 사망률 이런 추이가 좀 피크아웃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은 안도랠리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인덱스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실업 수당 청구 증가 속도가 좀 더뎌지는 모습에 더 반등을 좀 확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채권 가격은 이런 분위기 속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유가가 조금 변동성이 컸던 상품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오펙 플러스 긴급 회동에 따라서 이게 이제 주간에 일정이 잡히면서 감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많이 올라오면서 주중에는 한 12% 이상 오르는 그런 날도 있었는데, 중간에 멕시코가 이탈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회의 결과가 생각보다 좀 약한 모습에 오히려 이제 다시 상승분을 다 이제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F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유동성 공급 발표랑 이런 지표가 악재 해소로 반영하면서 달러는 약세로 가는 모습을 보였고, 여타 다른 통화는 달러에 대해서 강세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는 뭐 딱 그냥 테이가 얘기했던 그 첫 마디가 맞는 것 같아. 위험자산 선호 모습. 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 타 주식에 비해서도 좀 더 강한 모습을 그렇죠. 보였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의 지난 차트를 보면 너무 참 내가 예상했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난주. 근데 지난주는 또 막 그렇진 않다. 지지난주까지 막 엄청 그러다 지난주는 약간 수세가 약간 조금 쉬어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뭐 주식도 뭐 좋은 한 주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를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은 추가적인 급격한 반등? 상승? 반등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할 정도로 그동안 좀 좋았기 때문에 상승은 약간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그 근거로는 첫 번째로 지난주 목요일이었나? 네. 금요일이 휴일이었으니까. 지금 미국이요? 미국 금요일이었나? 네. 부활절. 아니, 그거 발표하는 게 어떤? 그거 메인스트리트까지 그죠. 그 대출 네, 목요일. 목요일이었지. 네네. 그게 발표를 하고 나서가 주식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약간 그 상승세가 약간 제한이 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기술적으로 약간 조정을 받을 시기가 왔다. 상승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공격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는 거는 다 나왔으니까 이제는 드디어 그 효과를 기다려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장은 관망세로 좀 돌아설 것 같고, 그 외에 좀 단타를 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약간 올라오면서 롱으로 따라붙었던 거를 포지션 정리를 좀 하고 그러면 약간의 아래쪽으로의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상을 한다고 그러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코스피를 기준으로 하거나 미국인 뭐 S&P를 기준으로 하고 한다면 약간 일주일간은 약보합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게 되면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에 많이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동안 주식이 오르면서 원달러 환율도 많이 빠졌는데, 원화가 많이 강세로 됐는데 그것도 약간 조정을 받는, 막 급격한 조정 이런 건 아니고 주식은 상단이 제한이 되고 원달러 환율은 하단이 제한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나라는 그게 있었지. 금통위가 있었지. 네. 금통위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금리는 동결을 했어요. 그래서 10년 국채 선물을 기준으로 보면 국채 선물도 금통이라는 큰 이벤트를 소화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은행에서도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으니까 그거의 효과를 한번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제 선물도 이제 앞으로는 한동안은 좀 약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냥 수급에 따라서 약간의 위아래 흔들림은 있긴 하겠지만 크게 추세를 만들지는 못할 거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게 주목해야 할 금융자산인데 원유를 넣었어요. 지금 원유가 좀 핫하지. 예, 핫해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이거를 감산을 하느냐 얼마나 하느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감산을 한다 뭐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한다 하고 있을 때 뭔가 결정이 되면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에 대한 거를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될 거고, 거기에 플러스 그게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원유의 모습이 좀 약간 중요할 거다. 왜냐면 이게 원유가 빠지게 된 거는 약간 각 나라별로 이렇게 약간 원유 전쟁이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뭐 중동이나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있긴 했는데, 그게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원유의 모습은 진짜 말 그대로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유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원유가 만약에 이 이벤트를 해석을 하고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약세로 간다 그러면 아직까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가 많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원유를 한동안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얘기는 다 했고, 회의 할 말 있니? 아니요, 뭐 저는 뭐 거의 비슷한 생각이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별로 워낙 이벤트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뭐 자사주 같은 것도 매입 공시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종목별로는 등락폭이 되게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회가 좀 많은 한 주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희가 얘기를 되게 잘했는데 너한테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랬거든. 과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떤 인덱스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추세가 안 썼을 때는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게 좋겠니? 라고 물어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태희가 준 것 같아요. 지금 종목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선택이 조금 네, 종목별로 워낙 좀 큰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주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런 건 또 뭐 열심히 또 하시는 다른 분들 유튜버들이 많으니까 저희는 매크로 위주로 우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금주 시장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곧 번외편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